윤석열 정부를 막 찬양하고 뭐 이런 언론들이 등장하고 막 이건 어처구니 없음이죠. MBC를 때리기 시작을 하니까 싹 하고 사라져요. 보도를 안 한 척합니다. 아이들이 맞는가 난리별이 맞는가. 우리의 청력은 이 반고리관이랑 이 그 뒤에 있는 고막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두뇌의 범주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듣는 거예요. 그러면 각인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들으면 또 그렇게 들려요. 올바이 말세, 오빠 만세. 또 저렇게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따진 거는 비겁함이라고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알리는 것이냐, 국익에 있어서는 좀 저해가 되니 차라리 모르는 척하는 게 맞느냐. 이 당시에 정부의 대응과 당시 언론이 또 거기에 또 대응을 했잖아요. 이제 거기서 어떤 문제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들이 언론 자유의 역설과 저널리즘의 딜레마를 보여주는 사례로 예. 이제 시작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약간의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책을 쓰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한 게 2020년, 2021년, 2022년 이렇게 쭉 한 3년 정도 흘러가면서 이제 책이 나오게 된 건데요. 처음에 쓰기 시작할 때는 언론중재법 개정 관련된 논의나 이런 것처럼 언론이 좀 개혁적인 어떤 제도를 만들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항하는 언론 자유를 이름으로 걸고 그게 본원적인 문제의식이었거든요. 네. 이제는 좀 개혁이 필요하고 신뢰와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재정비가 필요할 때 아주 고전적인 개념이 언론 자유를 괜히 쓸데없이 들고 나와서 이걸 가지고 싸우는 모습이 마음에 안 들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 책을 쓰기 시작을 했는데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서 네. 윤석열 정부를 막 찬양하고 뭐 이런 언론들이 등장하고 막 그 청와대 옮긴다 그러니까 뭐 그게 뭐 용산에 뭐 새로운 기운이 있다는 도 있다 얘기하고 있는 언론들이 늘고 있으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 책의 이제 기본의 어떤 문제의식은 언론 자유가 지나치게 남용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었는데 이제는 언론 자유를 이제 남용도 해도 될 때가 왔는데 그쵸, 다시 말하면 사실은 예. 갑자기 쑥 하고 목소리가 줄어들면서 하나는 이제 권력을 막 지나치게 축혀 세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또 한편에서 바로 방금 하신 언론에 대한 직접적인 억압이라고 이건 어처구니 없음이죠. 그렇죠, 적응이 없는. 내가 예. 뭔 말했는지 니들이 잘못 들었어라고 하는 식의 그쵸. 태도인 거잖아요. 예, 예. 이거를 권력 초기에 그냥 자행해 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언론이 보이는 태도 자체가 너무나 기가 막히게 언론 자유 역설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원래 처음에 그 사태가 났을 때는 누구나 다 그렇게 들은 거잖아요. 언론이 한 200개 정도의 언론사가 아마 관여되어 있는 신디케이션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 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 공동취재단이 만드는 거니까. 아, 그렇죠. 거기 가면 공동취재하는 영상과 뭐 이런 모든 거 다 만드니까. 예, 예. 근데 그 보도가 좀 있으면은 이제 MBC에서 나온다라는 소문이 있었어요. 예. 이게 저희 언론계 쪽에서는. 그런데 MBC에서 제일 처음 보도를 했죠. 그 누구나 다 본 겁니다. 그 공동취재단은. 그리고 다 후속 보도들을 했어요. 예. 물론 약간 쫄면서 한 보도도 있겠죠. 예, 그렇죠. 이를테면 친정부적인 언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다 같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나서서 다시 들어보시라고 자, 니들이 잘못 들은 거라고 13시간 만에 그죠?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선 맨 처음에 보던 MBC를 때리기 시작을 하니까 싹 하고 사라져요. 보도를 안 한 척합니다. 아, 나머지 언론들이 보도를 안 나머지 하죠. 예. 자기들도 다 보도를 했고 적어도 40개에서 한 100개 언론사가 후속 보도를 했거든요. 다 안 한 척해요. 그리고 MBC를 때리는 걸 보고 있어요. MBC가 어떻게 되나 한번 지켜보는 그렇죠. 거죠. 예. MBC가 어떤 모양으로 망가지는지를 지켜보고 그때 이제 행동 취하려고. 아, 그리고서는 그다음부터 어떤 식으로 언론 보도가 이어지게 되냐면 양공방으로 이어집니다. 어떻게 예. 듣는 게 맞는가? 어떻게 듣는 게 맞나? 예. 이게 바이든이 진짜 맞는가, 난리별이 맞는가? 예. 아주 전형적인 사례죠. 예. 누구나 다 그렇게 듣고 있는데 예. 이렇게 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변명에 이제는 공방 보도를 하기 시작해요. 예. 예. 바이든이 오라, 날리면이 오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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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그 정파적 보도를 할 때 현상들인데,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파적으로 나뉩니다. 바이든이라고 들은 사람들은 진보고, 예. 그렇죠. 예. 반정부고, 반정부고. 예. 날리면이라고 들은 사람은 사람들은 보수고, 친정부다. 예. 이렇게 나뉘니까 이게 정파 싸움을 대리해 버리는 양상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냥 사실은 하나고 들리는 거 똑같이 들리는데 네. 그걸 마치 다르게 들리는 듯이 이야기하고 실제로 다르게 듣는 것처럼 굴었잖아요. 또 그렇죠. 웃긴 예. 건.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가 누군가 말했을 때 그게 문자로 옮겨지지 않는 한 예. 그게 특정하게 뭐 이렇게 말했다라고 확신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죠. 예, 예. 예, 뭐 김학원 선생님이나 저나 발음하는 전혀 다르게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 예, 거잖아요. 예. 그래서 100% 누구나 다 100% 이렇게 듣는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 당시 처음에는 다 그렇게 들었어. 예, 예. 그런데 왜 정파로 나누니까 달리 들리기 시작을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은 딱
명확하게 있습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나 뭐라고 얘기했다라고 그렇죠. 자기 책임을 걸고 얘기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단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예. 네. 그리고 왜냐하면 자기가 거짓말하는 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쵸. 그건 재판의 예. 대상이 될 수 예. 있단 말이에요. 예. 나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라든가 나는 그렇게 얘기해서 미안해. 둘 중에 하나를 했었는데 안 해요. 그렇죠. 대통령이 사실은 사회 갈등이 일어나면 네. 그 문제를 풀어주는 역할을 했는데 네. 이게 자기가 문제를 일으킨 거 사실은 자기가 풀 수 있는 문제잖아요. 네. 자기가 이렇다라고 말을 하면.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는 걸 선택하고 또 그러면서 그걸 보도한 언론을 공격하는 걸 택했어요. 네. 예. 그 당시에 용산 대통령실이나 대변인이 했던 거 보시면 잘 들어보시고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다로 얘기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가 아니에요. 대통령은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들려야 합니다. 네, 듣는 문제로 이제 자꾸 해버리거든요. 네. 그리고선 이제 MBC를 치기 시작을 하고 그거를 후속 보도해서나 인용 보도했던 언론들을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든가 언론중재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소송으로 이제 가버리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서는 이제 싹 다 침묵하고 정파적 구도로만 남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나라 언론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을 엄청나게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건이 벌어진 게 제가 이제 전체 원고를 모으고 이제 전체를 좀 묶는 이제 서론과 결론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사건이 터진 겁니다. 아. 예. 그래서 이 전체를 묶는 컨셉이 이것이 돼야 되는 그 현실 자체가 한편으로는 책 팔리는 데는 도움이 되는지 몰라도 대단히 슬펐습니다. 아니 사실 저도 그때 그 당시에 제가 우리의 그 객관적인 분류상으로는 객관적이라기보다는 대외적인 분류상으로는 진보라고 불리는 사실 제가 그렇게 분류를 하지 않아서 대한민국의 진보가 어딨냐라고 생각하기 네. 때문에 이제 그 진보 언론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제가 칼럼을 하나 쓰고 있었는데요. 네. 그때 제가 이게 바이든 날리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칼럼을 썼는데 갑자기 그 오피니언실에서 연락이 와요. 자기 정치부 기자 중에 이게 날리면이라고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진짜 이게 날리면으로 듣는 사람이 진짜 있다라는 거냐 네. 라고 했더니 그렇다고. 그래서 이걸 좀 이렇게 수정을 어떻게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네. 식으로 연락이 와서 그리고 어차피 뭐 내가 이 언론사에 글을 쓰는 거니까 음. 내가 그렇다고 해서 이거 못 내겠다고는 할 수 없고 네. 적당히 이제 거기서 맞춰달라는 쪽으로 맞춰주고 난 다음에 제가 내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개인 페북에 공개적으로 나는 사실 이렇게 썼는데 요렇게 이야기해서 내가 요렇게 했다. 네. 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사정을 알린 적은 한번 있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정말 어이가 없었던 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 이야기는 우리 후손들이 우리를 비웃을 이야기다. 네. 야, 대한민국이 한때 사람들이 이걸 바이든 날리면으로 서로 나눠서 들었다더라. 이건 정말 비웃을 이야기가 될 거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되게 역사적으로 부끄러운 일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별로 지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언론 네. 같은 경우도 뭐 권력도 마찬가지고 네. 언론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그 당시에 언론의 대응이 저는 좀 이상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이 이후에 대통령실이 뭐 그걸 보던 MBC를 뭐 대통령 전용기에 타지 못하게 한다든지 네. 뭐 그리고 사실 도어 스태핑 같은 것들을 네. 중단시킨다든지 네.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언론이 대응하는 방식이 너무 좀 이상하다는 좀 생각이 들었던 게 왜 이걸 이렇게 미진하게 대응하고 그리고 왜 이걸 마치 MBC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처럼 그렇죠. 다른 언론이 대응하는 네. 걸 보고 그것도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저는 비겁함의 전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은 이게 예전에 왜 너무 우리 옛날 연식이 나올까봐 그렇긴 합니다만 그 개그 프로그램 같은 거에 보면 팝송 이렇게 들려주고 어떻게 들려? 그렇죠. 그거 하는 거 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영어의 팝송이 주로 영어니까 영어식 어떤 것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이 귀에 걸리는 게 자기가 아는 단어가 주로 귀에 걸리고 또는 한국어적으로 귀에 걸리게 돼 있어요. 왜? 우리의 청력은 이 반고리관이랑 이 뒤에 있는 고막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두뇌의 범주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듣는 거예요. 그러면 각인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팝송 이거 보면은 예를 들면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 그쵸, 라고 예. 얘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쵸, 예. 그리고 그렇게 해서 들으면 또 그렇게 들려요. 예, 맞습니다. 그 올바이 말세, 오빠 만세. 예.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뭔가를 어처구니 없지만 한국어식으로 더 익숙한 방식으로 듣도록 만들면 들리거든요. 아, 그쵸. 이 각인 효과를 노리고 그 짓을 한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거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들리느냐 문제로 가게 만드는 프레임 전환을 해버린 건데 그걸 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들을 수도 있고 저렇게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따진 거는 비겁함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 내가 들었던 대로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본질은
그러니까 이렇게 듣는 게 맞아, 저렇게 듣는 게 맞아가 아니라 여전히 왜 저 상황에서 외교적으로 사실 민감할 수도 있는데 이른바 핫마이크라고 부르는데요. 어떤 사람은 대통령의 그 이야기를 아무리 캐치가 됐어도 외교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그거는 보도를 안 하는 게 맞다.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이게 국익론이에요. 고객론. 예. 예. 근데 언론 자유의 본질은 보통은 일단 알게 된 거는 말하는 게 본질이에요. 그렇죠. 그걸 그리고 알릴 수 그리고 그것들이 공익적으로 가치가 있으면 알리는 게 그렇죠. 또, 예. 여기에서 언론사의 판단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예. 과연 이거를 내가 생각하기엔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알리는 것이냐 아니면 그거는 공익에나 국익에 있어서는 좀 저해가 되니 차라리 모르는 척하는 게 맞느냐. 근데 이 후자가 점점 어려워지는 세상이잖아요. 왜냐하면 언론사가 너무 많아졌고 예.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모든 터져 나온 거는 보도가 된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요즘 오죽하면은 그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휴대폰 화면조차 다 찍어가지고 나오고 있는 세상인데 그러면 어디까지를 우리가 알아낸 거를 알려야 되고 어디까지는 알리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한 원래 전통적인 논리가 있는데 이 논리가 바뀔 때가 됐다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대통령 측에서는 내가 뒤에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건데 외교적인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이건 내가 잘못했다고 치고 적당히 좀 너무 크게 많이 키우진 맙시다. 네. 이 정도가 원래 했어야 될 일인 거죠. 근데 이걸 안 하기 위해서 언론사를 때려잡기 시작을 한 거고 그걸 보고 다른 언론사들은 나는 이제 그렇게 들려요라고 얘기하기 시작을 한 거든. 그리고 심지어 잘 말씀하셨는데 MBC가 쓸데없는 짓을 저질렀다. 그렇죠. MBC가 그딴 걸 왜 보도했냐. 이렇게 MBC가 저렇게 보니까 반정부 편향이 있는 데라 가지고 그 편향성 때문에 쓸데없는 짓을 저질렀다. 도스태핑 그만두는 그 어떤 이유도 다 그런 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MBC 기자가 왜 제가 질문한 거에 제대로 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쓸데없는 슬리퍼 신고 나왔다고 뭐라 그래요? 질문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아무런 그죠? 상관이 없는 그렇죠. 논점 이탈이죠. 예. 그렇죠? 이게 원래대로라면 그걸 막아 나섰던 사람이 언론인 출신의 수석이거든요. 네. 그 사람이 그 기자한테 뭐라 그러냐면 나도 언론 해봤고 당신 내 후배인데 말이야. 그런 식으로 하면 버릇 없어서 되는 거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전형적으로 할 말 없으면 어른들이 나서가지고 이 어린 놈의 새끼가 라고 말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권력을 대하는 그리고 약간 억압적인 권력이라든지 뭐 어쨌든 권력을 대하는 언론의 태도가 약간 버릇 없음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물론 내가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통령 같은 분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조선일보나 이런 데서 버릇 없이 대하면 싫어하죠. 그렇죠. 예. 예, 동일시가 돼 있으니까 그 감정은 이해해요. 윤석열 좋아했던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싫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공식에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죠. 그렇죠. 예. 버릇 없음은 공식적으로 해야 될 말은 아닌 겁니다.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따위 얘기를 굉장히 높은 고위직에 있는 정부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유로 얘기하고 그걸 받아들여 언론이 언론이 수용하고. 예. 이게 언론의 태도야? 네. 이게 언론이 그나마라도 언론 자유를 요구했었던 나름의 용기와 네.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이 남아있기는 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저는 그 대통령 전용기 사건 때 제가 좀 확인했던 건 뭐였냐면 저거는 그냥 언론이 집단적으로 우리는 그러면 이거 타지 않겠다. 같이 안 타겠다 그래야죠. 그러니까 사실 그걸 연대해줘야 맞는 건데 네. 예, 그걸 갖다가 또 이제 MBC 떨고 내니까 뭐 할 수 없네. 뭐 우리끼리 가야지라는 언론이 대다수였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움직이는 걸 보고 언론 내에서도 이렇게 언론의 자유라는 부분을 수호하는 데 있어서 뭔가 일치점이 없구나 예.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사실은 언론의 자유를 계속 외쳤던 언론사라면 그렇죠. 사실 그 상황에서는 절대 그 비행기를 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제가 봤을 때는 창피한 예, 일이죠. 예, 창피한 일인데 그냥 타더라고요. 맘 깜짝